남자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클린스만 감독 체제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시간 13일 새벽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선 경기에서 전반 32분에 터진 조규성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부임 후 5번의 A매치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역시 A매치 5연패 중이던 피파 랭킹 54위 사우디를 만나 어렵게 첫 승을 신고하게 되었네요. 그러나 조규성의 골과 김민재의 수비로 1대0 신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경기 내용은 여전히 팬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장점인 공격력을 살리지 못한 채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집중해야 했고, 황희찬 교체 아웃 후 또는 손흥민이 지친 이후에 나와야 할 플랜 B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한편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는 일본 방송국의 생중계는 없었지만 피파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승리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한국이 클린스만 신체제 첫 승리. 수호신이 고군분투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만치니 체제 연패 시작.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대 한국 대표팀의 국제 친선 경기가 12일 잉글랜드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려 한국이 1대0으로 승리했다. 전 이탈리아 대표팀의 지휘관이었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초빙한 사우디아라비아. 그 첫 경기가 되었던 코스타리카 대표팀과 경기에서 1대3으로 꺾이고 현재 5연패 중인 중동의 사나이는 이번 일전에서 첫 승을 노렸다. 반면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을 초빙했지만 취임 이후 3무 2패의 5경기 미승리로 이쪽도 고전을 계속. 가장 최근 웨일스전을 0대0으로 마친 팀은 아시아의 라이벌을 상대로 신체제 첫 승을 노렸다. 이 경기에서는 에이스인 손흥민, 수비 리더인 김민재에 더해 황희찬, 이재성 등 유럽파 주전들이 선발을 장식했다. 경기는 시작부터 팽팽한 전개가 된다. 서로 후방부터 빌드업하는 능동적인 액션을 보이지만 자기 진영이나 미들에서 걸리는 장면이 많아 미들에서의 허물기가 메인해. 그래도 요소에서 개인기를 보이는 인재가 국면을 타개하고 피니시까지 끌고 간다. 전반 중반 이후에는 한국이 손흥민의 컷인으로부터 왼발 중거리 슛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자 사우디아라비아도 곧바로 짧은 역습 형태에서 알도사리가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지만 골키퍼 김승규의 호수비에 막힌다. 결정적인 찬스를 서로 만들며 서서히 경기에 움직임이 생기던 중 30분이 넘어서자 선제점이 나온다. 32분 오른쪽 측면에서 이재성이 안쪽으로 넣은 땅볼 패스를 바로 앞에 손흥민이 흘린다. 뒤쪽에 황인범이 균형을 잃으면서 내보낸 다이렉트 패스가 수비수를 막고 뜬공 형태로 문전 공간으로 흐르자 빈틈없이 반응한 조규성이 골 왼쪽 구석에 헤딩으로 넣었다. 좋은 시간대에 선제 득점에 성공한 한국은 직후에도 박스 안으로 완벽한 침투를 모인 손흥민이 까딱하면 페널티킥이었을 장면을 맞이하는 등 공세를 계속. 전반 막판까지 세트플레이나 역습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지만 골키퍼 알 오아이스의 거듭된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1점 리드로 반환점을 돈 한국은 후반에도 시작부터 공세를 펼친다. 48분에는 손흥민의 절묘한 스루 패스로 빠져나간 이재성이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1대1 빅찬스를 맞았지만 다시 알 오아이스가 가로막는다. 그 후에도 황희찬의 결정적인 찬스가 슈퍼세이브를 당하는 등 추가점이 멀어진 한국이지만 전반에 비해 볼 점유와 수비가 안정. 후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기회는커녕 슛까지도 이어지지 않게 하며 확실히 게임을 컨트롤한다. 한편 공격에 처한 만치니 팀은 전방 중심의 교체 카드로 흐름을 호전시키려 하지만 한국의 공격을 막는 것이 고작.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한다. 그래도 최소 실점으로 돌입한 경기 막판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사우디아라비아가 몇 차례 아슬아슬한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신체제 첫 승리를 향한 기백을 보인 한국이 김민재 등의 몸싸움으로 골을 지킨다. 그 결과 아시아의 부진국 대결을 제압한 한국이 클린스만 신체제에서 대망의 첫 승을 거뒀다. 반면 만치니가 이끈 신생 사우디아라비아는 앞날이 험난한 항해에 나섰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참고로 일부는 12일 저녁에 열린 튀르키예와 친선 경기에서 독일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선수 중에서 대거 10명이나 교체하고도 4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에 취해 기고만장한 일본인들은 특유의 위로부터의 시선을 난사하고 있네요. 따라서 일본인들의 잘난 척하는 반응이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히 예꾸준 휴대폰이나 모니터에 화풀이하지 마시고 그냥 PC 웃어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90분 풀로 봤는데 이번 일본전과 비교하면 레벨이 낮은 경기로 느껴졌다. 그렇게 느꼈던 것은 일본인으로서 강한 척이나 편애의 시선이 있다고 해도 레벨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 사우디는 상상 이상으로 약체화되었다.
특히 수비는 정말 끔찍해서 이 상태로 계속되면 출전권이 늘어났음에도 다음 월드컵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그런 사우디에 1점밖에 못 뺏은 한국도 단조로운 공격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양팀 모두 미들 부분에서의 실수가 너무 많아. 만약 이 두 팀이 아시아의 톱클래스에 든다면 지금의 일본은 조직력, 기술력, 개인 능력 어느 것이든 두 팀보다 훨씬 위라고 오늘 경기를 보고 확신했다. 한국은 유럽파와 그 외의 레벨 차이가 심해서 미들이나 사이드백의 패스 정확도가 나빠 콤비네이션이 잘 안되고 황희찬과 이재성이 내려오니 깊은 위치에서 무너뜨릴 수가 없었지. 월드컵 때에 비해 확연히 열화되고 있다. 게다가 유의슛 9개에 1점뿐이라니 사우디아라비아의 골키퍼는 좋았지만 결정력이 너무 없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 승규가 리그에 엄청난 공격수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는 듯이 안정적으로 빅세이브를 보여준 것만이 구원일 듯.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리그에 유럽 선수들을 대거 이적시킨 영향으로 자국 선수들이 국내 리그에서 자리를 빼앗겼으니까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경기 감각은 없어지고 약화되는 것이 당연. 강호국보다 사우디나 베트남처럼 내려앉아서 지키며 골키퍼의 선방에 기대는 팀 쪽이 일본에겐 더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아직 월드컵에 일본이 출전하지 못했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도 축구에서는 일본보다 분명히 한 수 위고 웬만하면 이길 수 없는 아시아의 강호라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일본은 아시아 내에서는 한 수 위의 존재가 된 지 오래고 유럽의 강호에 이어도 기적, 대승리라는 느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93년 도하의 비극, 97년 조호르바루의 환희 무렵에는 지금의 일본 대표의 입지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도 처음 들었을 때는 물음표였지만 지금의 일본 대표를 보고 있으면 믿고 싶어집니다. 일본 대표에는 꿈이 있네요. 이토주냐, 미토마는 편애의 시선을 빼고도 B클럽에서 선발 경쟁을 할 수 있죠. 물론 쿠보와 토미야스, 이타쿠라도. 아시아 넘버원은커녕 조합에 따라서는 월드컵 4강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레벨로 강하다고 느껴진다. 한국은 손흥민이 부상의 영향인지 평소 같은 돌파력이 없어서 게임 메이킹에 충실하고 있었는데 역시 손이구나 싶은 플레이도 있었고 판정은 VAR이 있었으면 확실히 PK지만 이제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홈 같은 거니까. 한국은 손흥민이나 황희찬, 이재성이라는 유럽파가 즉흥적으로 보여주는 콤비네이션은 대단하지만 그들이 내려가면 교대로 나오는 선수들의 레벨이 낮아. 김민재의 패스나 드리블로 찬스를 만들고 있는 듯 했지. 그리고 황인범이 이적 파동으로 경기에 나가지 못해서인지 평소의 레벨이 아니어서 미들에서 연결이 안되고 패스의 정확도가 낮아 만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골키퍼는 여전히 잘하지만 그 외에는 무기력해서 1실점으로 잘 마무리했다 싶은 경기. 뭐 주심이 조금 편을 들어주고 있었으니까. 두 팀 다 앞날이 어둡네. 한국은 예상보다 좋은 퍼포먼스였지만 그게 다야. 역대 최약체라는 혹평이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대라서 다행이었지. 감독 교체라는 것만 생각하면 한국에게 이 승리는 좋았던 것일까 나빴던 것일까? 클린스만 체제에서 강화될지 약화로 이어질 것인지 외부에서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사우디는 새로 감독이 와서 규율이 너무 없다고 할까? 선수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지 각자 따로 놀았지. 수비가 심해. 한국은 한국에서 했으면 더 점수를 땄을 듯. 둘 다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뭐 지금은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사치스럽지만 좀 무섭기도. 확실히 3년 동안 일본 대책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지금의 전술이 다음 월드컵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르죠. 계속 성장과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클린스만 좋았다. 만치니도 고생할 것 같고 일단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데 이 두 팀은 큰 장애가 되지 않을 듯.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대회가 손흥민이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이겠죠? 김민재 등도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재 부족. 일본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인상이네요. 한국은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원하던 감독 경질은 보류인가. 한국의 태권 축구,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이슬 모두 VTR이 도입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화되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상태라면 아시안컵이 상당히 처참할 것 같아. 한국도 손을 비롯한 유럽파가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한편 사우디전에서 힘겹게 첫 승리를 따낸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유럽에 더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유는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16일 경기를 관람하고 다른 유럽파 선수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클린스만 감독은 모든 행보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국가대표팀의 다음 일정은 10월 13일 서울에서 튀니지와 17일에는 수원에서 베트남과 평가전을 할 예정입니다.
설마 이때도 유럽파를 모두 소집해서 해저 축구를 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